자, 이제 정해진 운명이 나를 부르고 있네. 아마도 내가 욕실로 향할 시간인 것 같으니. 그야 물론 목욕을 하고서 독약을 마시는 것이, 그리고 여인들에게 죽음을 목욕시키는 수고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이네. 좋네, 소크라테스.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나한테 자네의 아이들과 관련해서 또는 다른 일과 관련해서 지시할 것은 없나? 우리가 자네를 기쁘게 하기 위해 최대로 자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 좋으니 말하게. 늘 내가 말하는 바로 그것들일세, 크리톤. 더 이상 새로울 건 없어. 자네들이 자네들 자신을 돌본다면, 자네들이 뭘 하든, 자네들은 나를 위해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도, 또 자네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쁜 일을 하게 될 걸세. 비록 자네들이 당장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말일세. 하지만 만약 자네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마치 발자국을 따라가듯 방금 말한 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비록 자네들이 당장에 여러 번 다짐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잘 해낼 수 없을 걸세. 그렇게 하도록 힘쓸 걸세. 자네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장할까? 자네들이 하고 싶은 그대로 하게나. 자네들이 정정 나를 붙들어 두어 자네들한테서 달아나지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말일세. 여보게들. 나는 크리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네. 내가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실을, 즉 지금 내가 대화를 하고 있으며 또한 논의된 것들 각각을 정리해오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일세. 하지만 그는 나를 잠시 뒤에 죽음으로써 보게 될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고는 나를 어떻게 매장할지 묻고 있네. 내가 한참 동안 긴 논변을 한 것이, 내가 독약을 마시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자네들 곁에 머물지 않고 저 축복받은 자들의 행복한 세상으로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 한편으로는 자네들을, 다른 한편으로는 내 자신을 위로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크리톤에게는 공연히 하고 있는 걸로 내건 생각되는구만. 그러니 이번에는 자네들이 크리톤에게 내 보증을 서주게나. 이건 이 사람이 재판관들한테 내 보증을 서주었던 것과는 반대의 보증일세. 이 사람은 내가 단연코 머물 것이라는데 보증을 섰으니까. 그러나 내가 죽으면 단연코 머물지 않고 떠나버릴 것이라는 걸 자네들이 보증을 서주게나. 크리톤이 수월하게 견뎌낼 뿐만 아니라 내 몸이 태워지거나 묻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끔찍스런 일을 당하는 것 싶어서 언짢아 하지 않도록 말일세. 그가 장례식에서 소크라테스를 입관시킬 준비를 한다는 둥, 장송을 한다는 둥, 또는 매장을 한다는 둥 하고 말하는 일이 없게 말일세. 여보게 크리톤, 잘 알아두게. 말을 옳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잘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혼에 대해서도 나쁜 걸 심어준다는 점을 말일세. 하지만 자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하네. 그리고 내 몸을 매장한다고 말하게. 그러니 자네 좋을 대로, 그리고 자네가 가장 관습에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 대로 매장하게나. 그렇게 말씀하신 후 그분께서는 일어나시더니 목욕을 하러 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크리톤께서는 그분을 따라 나서면서 우리더러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에 대해 우리끼리 대화를 나누다가는 갑자기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행이 닥쳐오고 있는지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마치 아버지를 잃은 고아꼴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그분이 목욕을 마치자 그분의 자제들이 그분에게 안내되었습니다. 그분께는 어린 아들 둘과 장성한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또한 집안 여자분들도 오셨는데 그분께서는 크리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바라는 것들을 지시한 다음 여자와 자제들을 떠나도록 이르시고는 자신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느새 해질녘이 가까웠습니다. 많은 시간을 안에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별 말씀 없이 앉아 계셨는데
10일 이내 위원회를 보자 하는 사람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나무라던 일로 선생님을 나무라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독약을 마시도록 지시하면 제게 화를 내고 저주를 하거든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여기 오신 후로 지켜본 바 선생님은 여태껏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온유하고 가장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편히 가십시오. 그리고 불가피한 것들은 되도록 수월하게 견디도록 힘써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보좌인은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님께서 그 사람을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잘 계시오. 당신이 말한 대로 할 것이오. 여보게들, 저 사람은 얼마나 예의가 바른 사람인가. 그동안 나를 찾아와 가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지극히 상냥했어. 지금도 얼마나 진솔하게 나를 위해 크게 울고 있는가. 자, 크리톤. 저 사람이 권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세. 독약을 찌어놨으면 누군가 가져오게 하게. 만약에 찌어놓지 않았다면 짓게 하게. 소크라테스, 해가 아직 산등성이에 있네. 아직 해가 지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지시가 내려온 후에도 아주 늦어서야 독약을 마신다는 걸 나는 알고 있네. 좋은 식사를 하고 잔뜩 마시기도 하고 더러는 욕정을 느끼는 상대와 관계까지 갖는다네. 아니, 서둘지 말게. 아직은 시간이 있어. 크리톤, 자네가 말하는 그 사람들이야 그런 짓을 하는 게 당연하지. 그들은 그런 짓들을 함으로써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런 짓을 안 하는 게 당연하고. 또한 조금 늦게 독약을 마심으로써 내 자신에게 비웃음을 자초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할 것이라 나는 생각하네. 그러니 가게, 내 말대로 해주게. 크리톤께서는 곁에 있는 소년에게 머리를 끄덕여 신호를 보냈습니다. 소년이 나간 후 한참이 지나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독약이 든 잔을 갖고 왔더군요. 그러자 소크라테스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이런 일에 관해 잘 알고 계실 텐데 내가 뭘 해야만 하오? 마시고서 이리저리 거닐기만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양다리에 무거움을 느낄 때까지. 그 다음에는 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절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잔을 소크라테스님께 내밀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잔을 받아주시고서 아주 심기가 좋은 상태로 여러분, 그분은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 안색도 표정도 전혀 바꾸는 일 없이 광소처럼 평소의 그 눈길로 눈을 지켜뜨고서 그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분량을 마실 것에서 신주를 따르는 것에 대해 당신은 뭐라 말하겠소? 허용되오 안 되오? 소크라테스 선생님, 저희는 마시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만큼만 짓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이승에서 저승으로의 이주가 행운의 것이 되도록 신들께 기원하는 건 아마 허용될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하지. 바로 나를 위해 나 또한 기원하거니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분께서는 잔을 입에 대시더니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편안히 잔을 비우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울지 않도록 제법 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독약을 마시는 것을, 아니 이미 다 마신 것을 보자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만 해도 스스로 어찌 해볼 수 없이 억수같이 눈물이 쏟아져서
얼굴을 감싸고서는 제 자신을 위해 엉엉 울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동지를 빼앗기게 된 제 자신의 부름 때문이었습니다. 크리톤께서는 저보다 먼저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는지 일어나서 아주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소크라테스 선생님 자신을 빼고는 아무도 통곡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아,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여자들을 보내버린 걸세.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일이 없도록 말일세. 숙연한 가운데 죽음을 맞아야 한다고 나는 들어왔네. 그러니 조용히들 하고 의연들 하게나. 그 말씀을 듣자 우리는 부끄러워져서 우는 것도 그쳤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이리저리 거니시다가 두 다리가 무겁다고 말씀하시고선 똑바로 누우셨습니다. 그러자 독약 운반하는 사람이 그분 곁으로 가서는 얼마 동안 발과 다리를 살펴본 다음 그분의 발을 세게 누르며 느낌이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께서 느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분의 정강이를 누르더군요. 그가 이런 식으로 위로 옮겨감으로써 그분께서 몸이 차가워지면서 굳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분의 몸을 한 번 더 만져보고는 이 현상이 이분의 심장에 이르면 그땐 떠나시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사이에 아랫배 주변까지 찾아 있었습니다. 한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얼굴에 덮고 있는 것을 걷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께 닭 한 마리를 빚지고 있네. 갚게, 소홀히 말고. 그럴 걸세. 혹시 그 밖에 다른 할 말이 있는지 생각해보게. 크리톤께서 그렇게 물으셨으나 선생님께서는 더는 아무 대답도 안 하셨고 조금 있다 몸을 떨었습니다. 이윽고 독약 운반한 사람이 그분을 덮었던 것을 거두니 선생님께서는 두 눈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크리톤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입을 다물어드리고 두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에케크라테스, 이것이 우리 동지의 최후입니다. 당대 가장 훌륭하고 다른 어떤 점보다 가장 지혜로웠으며 가장 정의로웠다고 말해야 할 그런 분의 최후 말입니다. 파이돈편은 플라톤의 네 대화편 중 길이가 길고 내용도 난해한 편에 속합니다. 국내에도 여러 권의 책이 출판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독서하고 싶은 분은 박종현 교수님의 플라톤의 네 대화편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안녕히 계세요.